안녕하십니까. 가평중앙교육원 마약중독자 구제 강의 전경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버팔로 군이 본드에 중독되어 가평중앙교육원에서 제7일차, 그러니 2013년 6월 10일 월요일 교육을 받고 수기를 남긴 제16회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한 지 어느덧 일주일이 되었다. 오늘은 전경수 교수님을 따라 이동식 교육을 받았다. 전철을 타고 가면서 교수님의 삶과 가치관이 담긴 선행교육교재 가문 1 가평에서 돌아오는 길을 읽었다. 그리고 서울 논현동에서 교수님과 볼일을 보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난 근처 사우나에서 자기로 했는데 잠이 오지 않아 전철에서 읽던 책을 다 읽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다. 지금 난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다. 그 일주일 기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진 것 같다. 집에 있을 때 허구한 날 나와는 현실이 될 수도 없는 본드 환각 상태에서 나 자신을 타락시키면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왔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난 내 과거는 스스로 내 자신을 죽이려고 애를 쓴 것 같아서 지워지지 않는 미소에 웃음만 난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에 오고 나서 하루의 시간을 보내며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중에서 가장 뜻깊은 건 오랫동안 잃어버린 나를 되찾아가는 것이다. 난 본드 구입하는 그 몇 푼 되지 않는 것을 위해 허무하게 나날을 보내왔다. 그 시간도 결코 짧지만은 않았다. 그래서인지 지금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뜻깊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잘못된 습관을 모두 버리고 밝은 내일을 계획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가평에서 돌아오는 길을 잃고 TV, 드라마, 영화에서나 본 것 같은 글을 찾아보았다. 자신들의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3남매가 본드 중독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들을 심각하고 안쓰럽게 여긴 주변 아줌마들이 경찰에 신고라도 해서 도움을 받게 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더 어긋난 길로 접어들까봐 망설이면서 전경수 교수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교수님이 본드에 중독된 3남매를 만났을 땐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고 했다. 몸은 너무나 말라 있었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지경이었다고 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신 전경수 교수님은 이 남매들이 본드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3남매를 보살피기로 결심하셨다고 한다. 그 후로 교수님은 이 형제들을 위해 식사하며 등산이며 어느 정도의 일정을 본드 중독자들을 만나 구제해 준 것이다. 이들 형제처럼 마음 아픈 일을 없었다고 한다. 교수님은 멀리 출장을 가는 길에도 항상 남매들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셨다. 만일 이들을 전처럼 그냥 둔다면 다시 본드의 중독에 방황할 가능성이 많겠지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부모 때문이었다. 친부모의 이혼으로 그들은 헤어져 살았지만 재혼 이후에 다시 이혼하는 일이 생겨 이들 형제는 천하의 과 아닌 신세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로 인해 본드 중독으로 방황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이것도 너무나 어린 나이에 그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교수님은 항상 이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한 거라고 하셨다.
나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였고 본도에 취해 제대로 밥을 먹지 않아 체중이 42kg였던 적도 있었다. 8일차 2013년 6월 11일 화요일 나의 본드 중독증 제거 2단계 교육. 오늘 아침 반포동에 있는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정경수 교수님과 노영역에서 전철을 타고 가평으로 돌아왔다. 오늘 오전 교육은 정경수 교수님과 운동장에서 흙을 파고 자갈을 운반했다. 교수님은 일을 하는 것이 나로부터의 정신혁명을 위한 선노일체 정신이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차츰 교수님처럼 빨리 따라할 수 있었다. 내가 있었던 정신병원 구치소 소년원에서 무의미하게 살았던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산에서 들리는 뻐꾸기 소리가 점점 나에게 들렸다. 교육원 연못에서는 커다란 개구리도 있었다. 연못에 있는 개구리들이 여기저기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먹는 모습도 보았다. 나로부터의 정신혁명은 바로 이런 곳에 있었다. 내가 야간 교육 시간에 읽은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 평생교육 선행교육 교재 내용 중에 마음에 드는 부분을 발췌했다. 내가 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한 지 7일째다. 오늘 교수님을 따라 이동식 교육을 받았다. 전철을 타고 가면서 교수님의 삶과 가치관이 담긴 선행교재 가문 1 가평에서 돌아오는 길을 읽었다. 내가 잠을 잔 서울 반포동에 있는 사원에서도 읽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제 의지와 생각으로 수면마취를 그만하신 어려우니 나약한 저를 불쌍히 여기서 저를 제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길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께서 이젠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전 무릎을 꿇고 고개 숙여 매일같이 기도하고 잠을 청했죠. 그러던 2011년 2월 1일 제가 중독된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분류되어 이젠 그 어떤 병원에서도 쉽게 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겁납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 기적이란 생각은 들었지만 한순간 끊을 수 없는 걸 알기에 끊을 생각은 솔직히 하였지만 이젠 마약으로 분류된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교도소는 물론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라는 프로포폴에 중독된 중독자가 쓴 내용을 읽었다. 이 글은 정경수 교수님한테 재활 교육을 받고 병원에서 프로포폴 주사 맞고 중독되어 쓰러져 100일간에 걸쳐 교수님께 교육을 받고 성공한 분의 교육생이 남긴 글이다. 제9일차 2013년 6월 12일 수요일 오늘은 고려대학교 부근에 있는 성북중앙병원에 지난주 합병증 검사를 보렸고 정경수 교수님과 전철을 타고 병원에 도착했다. 김광천 원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종합실장님이 결과를 알려줬다. 혈당 114, 고지혈 대사성 질환이 있고 일주일 후에 재검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경수 교수님은 검진 2일 전 본도를 흡입했다고 말씀드렸다. 심장질환 검사는 재검진할 때 하자고 했다. 담배는 심장질환에 절대 금기해야 한다고 하셨다. 교수님과 나는 병원을 떠나 고려대학교 정문 건너편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나는 집에 가서 김치와 내 생필품을 가평중앙교육원에 가져오기 위해서다. 교수님이 차비 1,000원을 주면서 교통카드 충전하라고 하셨다. 제11차 2013년 6월 13일 목요일 나는 집에서 김치를 가지고 오후 가평중앙교육원에 왔다. 정경수 교수님은 서울에서 나보다 조금 늦게 오셨다. 교육원에 도착한 후 나는 선행교육교재 가문 1 가평에서 돌아오는 길을 읽었다. 감명 깊은 부분을 발췌한 내용이다. 그리고 정경수 교수님이 나에게 쪽지로 글을 써주었다. 아버지에게 보여주라고 하셨다. 그리고 가평중앙교육원 수강 신청서와 신흥보증서를 보호자에게 받아오라고 했다. 쪽지 내용은 가평중앙교육원은 국가나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을 위해 교수님의 자력에 의한 자선사업입니다.
나는 이 내용을 아버지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내가 집에서 있었던 일이다. 나는 집에 오고 나서 키우던 청둥오리부터 관찰했다. 무척 많이 컸다. 그리고 저녁 시간엔 PC방에서 가서 게임 한 판 하고 밥 먹은 뒤 씻고 잠이 들었다.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에 오고 나서부터 확실히 내 잘못된 습관이 많이 좋아졌다는 걸 내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사연을 전해드렸었습니다. 마약 퇴치 운동의 일환으로서 끝까지 들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